여기 응용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씁시다. 그러니까 조합을 이용해서 어떤 직선의 개수라든지 삼각형의 개수 혹은 평행사변형 혹은 어떤 다각형 안에 존재하는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대각선의 개수 혹은 어떤 정N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그치? 꼭지점 n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중에서 이 삼각형이 예각인 경우, 둔각인 경우, 직각삼각형인 경우를 다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고. 도형의 응용 혹시. 이거는 기본형으로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그치? 뭐 직선의 개수. 두 번째는 삼각형의 개수. 세 번째는 뭐 평행사변형의 개수 이런 게 나오겠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n개의 점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대. n개의 점. 근데 n개의 점이 만약에 이 중에서 서로 다른 3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경우야. 원래 2개의 점을 연결하면 하나의 직선이 나오는데 어느 3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런 n개의 점에서 2점을 뽑아서 연결하면 서로 다른 직선이 나올 텐데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답이 뭐죠? 그렇지. n 컨비네이션 2가 나오겠죠. 점 2개만 선택을 하면 하나의 직선이 나오겠지. 이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되지? 그렇지. nc3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평행사변형은 여기서는 좀 성격이 다른데,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죠? 근데 문제는 말이야, 이제 중복되는 직선이라든지 삼각형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들은 우리가 제외를 해줘야 된다고. 문제에선 그렇게 나오겠죠. 자, 이를테면은 직선의 개수 중에서 이런 게 있대. 하나, 그러니까 뭐 이런 걸 한번 볼까? 이렇게 반원을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점이 있어. 그치? 10개의 점. 10개의 점인데 하나의 직선 위에 5개의 점이 놓여있는 상황에서 요때는 그치? 여기 1번인데 첫 번째 그치? 직선의 개수는 몇 개 나오냐? 그치? 직선의 개수. 우선은 10개의 점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전체 가능한 직선인데 이 중에서 중복되는 걸 빼줘야 되겠죠. 중복 어떤 게 예를 들면은 야 이거 뭐지 10C라고 해야 되겠네. 그치? 10C 계산하면 얼마지? 45개잖아. 45개의 직선 중에서 예를 들면은 이 5개의 점들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 있잖아. 얘랑 얘를 뽑으면 직선 하나 나오지. 또 얘랑 얘를 뽑아도 하나 나오고 물론 이렇게 뽑아도 나오는데 그게 다 중복되잖아. 사실은 그치 이 45개 중에서 요렇게 뽑은 놈 하나, 요렇게 뽑은 놈 하나, 요렇게 뽑은 놈 하나 다 하나하나 다른 놈으로 계산을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상 하나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요 5개 중에서 2개 뽑은 이 10C2 중에서는 이 5개 중에서 2개 뽑은 놈들도 들어가 있잖아. 걔네들은 몽땅 다 빼. 그치? 다 뺐어. 그런데 정작 이 직선은 하나 있긴 있잖아. 그래서 더하기 1은 해줘야 되겠죠. 이해되겠어? 자, 요거 조심해야 되겠다. 자, 이게 직선의 개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삼각형의 개수도 10C3인데 이 중에서 10C3 뭐 19, 8, 나머지 3을 나눠줬는데 그 중에 그치? 이 5개의 점들 중에서 3개 뽑은 경우도 이 안에 다 카운팅이 되어 있지. 근데 이 5개의 점들 중에서 3개 뽑은 놈들은 삼각형이 되진 않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5C3은 그냥 빼줘야 되겠지. 이 더하기 1을 하는 게 아니야. 그치? 왜? 여기서는 직선이니까 더하기 1은 해준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평행사변형의 개수 요건 조금 이따 하고 그럼 이번에는 또 뭘 할까? 뭐 혹시 뭐 비슷한데 재미가 없다.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그치? 자,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이를테면은 우리가 EX 2번으로 그치? 자, 평행선이 하나, 둘, 셋,
4개. 그치? 이쪽 가로선 평행선이 4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치? 세로선 평행선이 있을 때 이 중에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요게 다 평행사변형이지, 이런 것들. 그치? 물론 요렇게도 평행사변형이잖아. 요렇게도 평행사변형이고, 그치? 근데 만득판은 만약에 이런 평행사변형은 이런 세로줄 2개랑 이런 가로줄 2개가 만나서 생기는 하나의 평행사변이 되는 거니까. 근데 너 맨날 늦어. 그치? 습관인 것 같아. 습관. 홍주현이는 내 뇌리 속에 항상 늦는 학생으로 인식이 될 것 같아. 근데 너보다 더 늦는 학생이 한 명 있지. 그치? 민정이. 응? 민정이가 더 늦는 것 같아. 아이, 그만. 일찍 다니란 말이야. 어? 다들 너를 기다리고 있었잖아. 어? 아닌가? 자, 아무튼 여기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2개의 세로선과 그치? 이쪽에 가로선 2개가 만나면은 그 사이에 평행사변이 결정되겠죠. 이 카운팅 어떻게 하지? 가로선 4개 중에서 2개 뽑아. 세로선 5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겠다. 이해되겠죠? 이렇게 평행사변이 나오겠다. 자, 이걸 조금 확장시켜 보면은 이제 중복되는 경우가 겁나게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자, 예를 들면은 요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여러분 대충 알겠지, 그치?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봐. 점이 하나, 둘, 3개. 3개? 아이, 그래. 3개. 다시.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 이게 좀 약한데? 하나 더 해. 에? 이 정도 할까? 하나 더 합자. 하나. 이게 4, 5, 20개죠? 20개의 점이 어떻게? 그치? 다 동일 간격으로 떨어져 있고 이쪽도 동일 간격이고 다 각도, 이루는 각도는 90도인 형태로 떨어져 있대. 이 20개의 점 중에서 점 2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 사각형의 개수, 그리고 정사각형의 개수, 직사각형의 개수, 이런 거 다 물어보자. 첫 번째 뭐지? 직선의 개수를 한번 찾아봐. 두 번째는 삼각형의 개수. 세 번째는 정사각형의 개수. 재밌겠다. 자, 1, 2, 3 한번 구해볼까? 시간 관계에서 이제 선생님 풀도록 합시다. 자, 직선의 개수 전체 몇 개지? 20C인데 그 중에서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우선은 5개의 점들 중에서 2개 뽑는 경우 있죠. 그게 몇 개? 5개의 점. 하나, 둘, 셋, 4개가 있네. 그치? 빼기 4 곱하기 5C 2C만 그 자체는 더해줘야 되죠. 더하기 4는 있겠고, 그치? 그 다음에 4개의 점에서 뽑는 경우. 이런 놈 있지. 그게 몇 개야? 4개의 점.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여기도 있지. 6개, 7개, 그치? 8개, 9개가 있네. 그치? 빼기 9 곱하기 4C2 더하기 9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점 3개에서 뽑는 경우 있죠. 요런 놈 있지. 하나, 여기도 있네. 둘, 그치? 셋, 맞아? 네. 넷, 그치? 끝이야? 아니지. 넷에다가 이런 놈도 있잖아요. 넷. 4개, 이렇게 5, 6,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7, 8개도 있겠지. 8개. 그치? 8개 빼기 8 곱하기 32 더하기 8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이게 답이 되겠다. 요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 기울기 2분의 1 되는. 지영이 다 찾았어? 어우 좋아. 자, 삼각형이 있어. 그러니까 요거 하나 제대로 찾으면 이제 요건 다 풀겠지. 그죠? 요건 얼마지? 20C 3이고. 그치? 빼기 4 곱하기 5C 3. 그치? 빼기 9 곱하기 4C 3.
빼기 8 곱하기 3C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얘네. 그지? 자, 정사각형의 개수인데, 자, 정사각형은 우리가 사실 저기 1단원에서 레벨 3, 레벨 2에 나오지 않았냐? 그런 내용이. 정사각형을 한번 보자. 이런 가로, 세로가 일자리인 정사각형이 있죠. 그런 일자리가 몇 개냐? 가로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네 개고, 하나, 둘, 세 개니까, 그치? 여기 얼마지? 4 곱하기 3이 되죠? 마찬가지로, 혹시, 가로, 세로가 2자리인 정사각형도 있잖아. 요런 놈. 그럼 여기 옆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가고, 혹시. 두 칸 갔으니까, 얘는 3 곱하기 2, 이렇게 쓰겠고,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얼마지? 2 곱하기 1로 이렇게 쓰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이를테면은, 뭐 1 곱하기 1짜리는 어쩔 수 없이 정사각형이 하나 나오는데 요런 모양, 예를 들면 여러분 잘 봐봐.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서 하나, 만약에 2개, 3개, 아이 잘못 그랬네, 그치? 2개, 3개, 4개, 5개, 그치? 아, 기분 나빠, 그치? 하나, 그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면, 그치? 요렇게 정사각형이 있지만 요 안에는 또다시, 그치? 요 꼭지점을 한 칸 옆으로 옮겨주고, 요 꼭지점을 한 칸 옆으로, 요 꼭지점을 한 칸 옆으로, 요 꼭지점을 한 칸 옆으로 옮겨는 요렇게 생긴 정사각형도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요 놈을 한 칸 더 옮긴, 그치? 요렇게 생긴 정사각형도 있겠지, 그치?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요 놈을 옆으로 한 칸 옮긴, 그치? 요렇게 생긴 정사각형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위치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 얘는 아니지. 그치? 얘는 얘랑 연결되는 하나의 꼭지점이니까 여기서, 그치? 하나의 꼭지점 선에서 양 끝점, 한쪽 끝점을 제외한 나머지 꼭지점의 개수를 만큼 안에 정사각형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요 놈은 어차피 한 개였죠. 가로, 세로가 1자리였으니까. 곱하기 뒤에 한 개가 나오겠고. 요 놈은 어떻게 했냐? 가로, 세로가 2자리였으니까 여기서 한 개, 두 개. 요렇게 생긴 정사각형도 나올 수 있잖아. 그치? 여긴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이놈은 곱하기 3 이렇게 나오겠다. 이해되지? 정사각형의 개수야. 우리 1단원에서 다뤘던 내용이야. 자,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다. 자, 이게 기본형이었어. 지웁니다. 두 번째 확장형이야. 우선은 대각선의 개수, 그죠? 이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다. 우선은 대각선의 개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대각선의 개수. 첫 번째,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쁘지 않은 이런 육각형에서 만들 수 있는 전체 대각선의 개수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자고. 전체 대각선은 우선 이게 육각형이니까, 그쵸? 꼭지점이 6개란 말이야. 근데 대각선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이런 게 대각선인데 하나의 꼭지점과 또 다른 하나의 꼭지점이 연결돼서 만들 수 있는 게 대각선이지. 그럼 우리는 전체 대각선의 개수 1번은 그죠? 6C2를 떠올릴 텐데 그 중에서 그치? 이렇게 연결되는 놈은 대각선은 아니지. 그치? 이게 육각형이니까 그런 녀석이 몇 개 나와? 6개 나올 거 아니야. 빼기 6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요걸 N각형으로 확장시키면 어떻게 되겠냐? N각형에서 N 컨비네이션인데 그 중에서 N 요걸 빼주면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하면은 N-1에 그치? 2 빼기 N이니까 요 놈은 2 곱하기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2분의 N으로 묶어주면 N 빼기 3이 전체 N각형에서의 대각선의 개수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인데 예를 들면 육각형에서 이렇게 선이 연결되고 그치? 이렇게 대각선이 그어지면은 교점이 있어 없어? 이 안에는 없단 말이야. 그치? 하지만
지금 선택된 두 개의 대각선을 만드는 요 꼭지점 네 개가 있었는데 이때 대각선을 말이야. 그치? 잘 봐봐. 요렇게 네 개의 꼭지점 중에서 얘랑 인접한 놈이고 얘랑 마주보는 꼭지점이 여기 있지. 얘랑 마주보는 꼭지점이 있지. 걔네들 요렇게 연결해 버리면은 대각선의 교점이 하나씩 나오겠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N각형 형태에서 그치? 대각선 두 개를 만들어야만 교점이 하나 나올 텐데 만약에 선택된 꼭지점이 이런 식이라면은 반드시 얘랑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마주보는 쪽이랑 연결시켜야만 하나의 교점을 만들 수가 있게 될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정행각형이라면 이 하나의 교점이 또 다른 대각선의 교점이 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정행각형을 논하지 말자고. 정행각형 말고 약간 불규칙한 형태의 그치? 이쁘지 않은 어떤 N각형 구조에서 모든 대각선의 교점이 교차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교점의 최대값을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교점의 최대값은 어떻게 찾냐?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대각선, 그러니까 꼭지점 네 개를 선택하는 순간 대각선은 이렇게도 그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대각선이 그어질 수 있겠고 이렇게도 그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그어졌을 때만 하나의 교점이 생기겠죠. 이해되겠어? 따라서 교점 네 개를 선택하는 순간 그치? 우리가 크로스 시켜서 하나의 교점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 개수라고 한다면 뭐겠어? N 컨비네이션 4가 되겠다. 이해되겠죠? 이러면 뭐라고 혹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정리되나? 자, N 컨비네이션 4. 자, 다각형이 안에 그려지는 삼각형의 개수인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과거 경찰대학교 사관학교에서 종종 나왔던 문제야.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볼까? 정팔각형을 생각해 봅시다. 정팔각형. 선생님이 그려줄게. 그치? 정팔각형, 이 원 안에, 그러니까 정팔각형이라고 하지 말고 그 원을 8등분하는 꼭지점을 생각하자고. 요놈을 P1, P2, P3, P4, P5, P6, P7, P8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이 중에서 점 3개를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 거 아니야? 그치? 1번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사실은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만들 수 있는 예각 삼각형이 몇 개냐 물어봤어. 그치? 요거 하나만 계산해 볼까? 정팔각형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예각 삼각형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대. 왔어. 왔어. 넌 40분이네. 홍지원은 20분이고 넌 40분. 배인데 배. 응? 내 내리 속에 너희 둘이 항상 기억이 되는 것 같아. 너희들은 내가 항상 미리 한 10분 전에 연락을 취해놔야 되겠어. 빨리 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럼 너 내가 아까 전화했을 때 자고 있었냐? 아니요, 그때 나오려고 막 준비하고. 몰랐어? 근데 오늘 오전 10시라는 거? 아니요, 안 왔어요. 자, 합시다. 요 문제는 그냥 근데 재영아 너 이거 8개를 어떻게 센 거냐? 1번, 4번, 6번. 그러니까 숫자로 이렇게? 괜찮네. 오. 재영이는 이게 답이 8개인가 그럴 텐데 그걸 직접 셌어.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봤겠네. 작은 놈부터 그지? 이렇게 등으로 들어가진 않겠죠. 이런 순서상으로 보면은 1, 3, 6 그지? 그 다음에 1, 3, 7은 안 되잖아. 1, 3, 6밖에 없네. 그럼 1, 4 1, 4, 6도 되네. 그지? 1, 4, 7도 되고 그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부터 봐야 되겠다. 2,
근데 1, 2는 안 됐냐, 아까? 1, 2는 안 되겠구나. 그죠? 그럼 2, 4. 2, 4, 7이 되겠네. 그죠? 2, 4, 7, 2, 4, 8은 안 되지. 그럼 2, 5, 7? 그지? 2, 5, 8은 되냐? 되네. 2, 5, 8 되겠네. 그 다음에 3, 5, 8? 그지? 3, 5, 8? 3, 6, 8도 되겠네. 이렇게 찾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찾은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 점을 잡았을 때 그 밑에 짧은 점 사이에 점이 하나밖에 다 없잖아요. 그래서 점 8개니까. 대단합니다. 어우, 좋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찾는 방법도 있겠네, 그치? 선생님이 의도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와, 이렇게도 찾았어. 좋아. 아유, 좋습니다. 이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 A 방법이라 씁시다. 그치? 좋아. 이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선은, 그치? 이게 예각 삼각형을 물어보는 게 사실 끝판왕이야, 끝판왕. 우선 첫 번째는 전체 삼각형이 몇 개야? 83이 나오겠죠. 그치? 83. 그 중에서 전체 삼각형의 구성을 보면은 직각 삼각형이 있고 둔각 삼각형이 있고 예각 삼각형이 있잖아. 근데 예각 삼각형이 카운팅하기 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우선 직각 삼각형 먼저 찾아야 되겠죠. 이 안에 직각 삼각형은 얼마냐? 여러분, 직각은 항상 지름을 끼고 있죠. 여기 지름 몇 개야? 4개가 나오겠다고. 그 중에 하나의 지름을 연결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직각 꼭지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그치? 얘는 6 곱하기 지름이 4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건 얼마냐? 8, 7, 6에, 그치? 56개인데, 그 중에서 24개가 직각이 나왔어. 그치? 그러니까 둔각을 봅시다, 둔각. 둔각은, 예를 들면 둔각은 이런 거잖아. 둔각을 찾는 방법은 다양한데, 둔각 말이야, 이거. 우선은 이런 방법이 있겠지. 만약에 얘를 다 연결해봐. 그치? 이런 팔각형 구조가 될 거야. 그치? 이 중에서 둔각 삼각형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팔각형에서 이웃한 2개의 변을 공유하는 이런 둔각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치? 그런 놈 몇 개냐? 하나에 지금 P2에 대해서 하나가 나왔잖아. P1을 기준으로 하나 만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꼭지점 하나당 하나가 나올 거 아니야. 몇 개가 나오겠지? 8개, 그치? 그놈과 이렇게 생긴, 그치? 이 팔각형 중에서 이 변 하나만 공유를 하는 둔각삼각형도 나오겠죠. 여기를 공유하지 않고 예를 들면 요거 둔각 맞죠? 둔각 되지? 그치?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요 놈도 되고, 요 놈 둔각이 되냐? 요 놈은 직각이죠. 여기가 지름이니까 안 되겠고, 그치? 요 놈도 요게 지름이니까 안 되지. 요건 둔각이 됩니까? 되죠. 요 놈은 그치 아까 중복했던 내용이니까 요 한 변을만 공유하는 놈은 그치 2개씩 나타나겠죠. 한 변. 그러니까 몇 개지? 8 곱하기 2가 나오겠죠. 또 있나 보는 거야. 그러면 한 변도 공유하는 둔각이 나오는지 보자고. 예를 들면은 한 변도 공유하면 안 돼. 그럼 여기서 그치 1루 가면 안 되겠고 바로 여기로 한번 건너뛰어야 되겠고, 그치? 여기서 1루 가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건너뛰면은 이게 둔각이 되냐 이거지. 아니죠. 직각이 돼버리겠죠. 더 이상 나타나진 않겠지. 그래서 여기는 얼마? 24개. 이게 토탈 48개지. 그럼 전체 56에서 48을 빼면 이제 예각이 나오겠죠. 예각 8개가 나왔다고. 이해되겠어? 여러분, 근데 그래. 이렇게 세는 거 한계가 있었지.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하나의 원을 8등분한 꼭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그치? 예전에 사관학교에서 이 하나의 원에서 9등분한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9등분한 원. 그럼 9등분한 원에서는 직각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예각과 둔각만 나올 거라고. 거기서 예각 삼각형의 개수를 세라 그랬어. 그럼 둔각만 카운팅을 하는 게 편할 거라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원을 이번에는 12등분한 상태에서 한번 똑같은 문제를 풀어봐. 자, 같이 할까? 막무가내로 세는 걸 물어보는 건 아니겠지, 그치? 이게 자, 봐봐. 우선은 요 문제는 그치 12등분이야. 우선은 전체 삼각형 12 컨비네이션 3이 나오겠죠. 요 계산은 얼마냐?
12, 11, 12고 3이 1이니까 그죠? 220이 나오네. 그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직각 삼각형을 보자고. 지름이 몇 개 나오지? 6개. 그치? 그러니까 6 곱하기 하나의 지름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도 5개, 10개 나오겠죠. 60개가 나왔어.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둔각을 삼켜보자고. 둔각은 말 그대로 이렇게 두 변을 공유하는 그런 둔각이 나오겠죠. 그런 놈은 몇 개? 12개가 나오겠고, 하나의 변만 둔각 공유하는 놈도 있겠잖아요. 요 놈에 대해서 둔각은 그치? 여기 하나, 둘, 셋. 얘는 안 되지. 3개고 얘도 안 되지. 넷, 다섯, 여섯. 6개 나오겠네. 그치? 6개. 하나당 6개지. 12개 곱하기 6개 나오겠죠. 더 없어? 아무런 변도 공유하지 않는 둔각도 있겠지. 예를 들면 요렇게. 그치? 요 꼭지점에 대해서 건너뛰어도 이거 둔각 되지 않냐? 그치? 이런 놈 몇 개야? 중심 꼭지점을 중심으로 좌우 2칸씩 건너뛰는 12개가 또 나오겠지. 12개. 그것밖에 없어? 이번엔 요렇게는 안 되나? 한번 해보는 거야 여기서. 그치? 요렇게 건너뛰고 요렇게 건너뛰면 이거 둔각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되네. 그죠? 야 이거 복잡한데? 그럼 얘를 기준으로 요렇게는 둔각이 돼 안 돼? 안 되지. 요렇게는 둔각이 되냐? 이 예각이지. 요것도 직각이고 혹시 요쪽도 그러니까 요렇게도 하나 요렇게 하나 있었으면 요쪽도 하나 있겠죠. 요렇게.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2칸 간격으로 벌어진 요 변 하나에 대해서 그치? 이쪽 2개가 나오겠네. 그러면 걔도 12 곱하기 2 요렇게 나오겠죠. 또 있나? 만약 요렇게 건너뛰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겠어? 요쪽은 방금 카운팅한 경우랑 똑같죠. 그치? 왜냐면 2칸, 3칸 건너뛰는 구조였잖아. 그럼 여기서는 3칸, 2칸은 카운팅했으니까 3칸에서 3칸으로 넘어가면 이건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더 이상은 없지. 다 셌단 말이야. 아유 겁나 많아. 사실 둔각삼각형 캐는 게 까다롭네. 12 곱하기 몇 개야? 1 더하기 6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나? 120개 나오는 거야? 그죠? 180개야? 그럼 예각은 얼마지? 예각삼각형은 40개 나오나? 그치? 이렇게 나왔나? 자,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생각해보자.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요 놈은 이제 이해되지. 전체에서 3개 빼면 되는데 직각도 어렵지 않죠. 근데 사실은 이 둘 중에 예각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둔각을 먼저 카운팅을 하는데 둔각을 이렇게 매번 나누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잖아. 그치? 둔각을 이렇게 생각해보자. 잘 봐봐. 하나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치? 얘가 둔각을 카운팅할 꼭지점이라고 봐봐. 근데 둔각삼각형을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 예를 들면 여러분 요렇게 둔각이 나왔다 쳐보자. 요런 놈도 둔각이 있고 혹시 요렇게도 둔각이 나오잖아. 그죠? 어떻게 해서는 둔각이 나올 텐데 둔각삼각형은 항상 어떤 지름을 경계선으로 한쪽에 놓여 있지. 그치? 지름에 걸쳐 있는 구조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럼 한쪽에 걸쳐져 있을 텐데 우리가 방향성을 따져보는 거야. 선생님이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꼭지점들을 카운팅할 때 이렇게 둔각삼각형이 나오면은 이 꼭지점 기준으로 혹시 둔각삼각형이 결정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 꼭지점에서 그치 요렇게 화살표가 연결돼서 둔각이 되었다고 보는 거야. 물론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중복돼 버리니까 하나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혹시 그놈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꼭지점을 포함한 둔각삼각형에서는 그치 시계 방향으로 선을 그어서 둔각삼각형을 만들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말뜻 이해되겠어? 그러면 요 놈은 요 삼각형은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화살표를 손 2개를 꼭지점을 연결해서 만든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잘 봐봐. 우선은 여기서는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이제 120개가 나온 이유가 자 봐봐. 감자가 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놈을 꼭지점으로 보자고.
얘가 이제 둔각에서 쓰일 하나의 꼭지점이야. 얘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연결할 테니까, 그치? 얘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이, 그치? 요 선이지. 그치? 얘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선을 그을 테니까 이쪽에 걸쳐 있으면 예각이 돼버리잖아. 예를 들면은 요렇게 돼버리면 이거 예각삼각형이잖아. 안 되겠지. 그러면은 요게 얘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점 두 개를 더 선택해 줘야 되는데, 잘 봐봐. 이쪽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연결하면 무조건 둔각이 나오겠지. 그치? 5개 중에서. 예를 들면은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거 둔각이잖아, 이렇게. 그치?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해도 둔각이 되겠지, 이렇게. 이해되겠어?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했어. 그치? 그런데 요런 꼭지점이 몇 개냐? 스타트 할 수 있는 꼭지점이 12개잖아. 그치? 그래서 120개가 나온 거야. 이해되겠어?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지. 매번 이렇게 세느니. 정리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 세어볼 수 있어. 여러분. 16등분한 거 생각, 너무 크다, 그치? 야, 그 사관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처럼, 그치? 9등분 하는 점에 대해서, 그치? 예각을 한번 생각해 볼까? 예각 삼각형? 예각을 카운팅하기 어려우니까 먼저 전체는 얼마야? 9지삼이 나오겠죠. 그 중에서 둔각만 빼버리면 되겠죠. 자, 9등분이니까 하나, 둘, 셋, 그치? 그 다음에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이런 식이야, 그치? 그러면 하나의 선을 기준으로 여기 몇 개?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잖아. 얘를 기준으로, 그치? 얼마? 4시 곱하기 9. 이게 답이 되겠지. 정리되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잉?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도형 문제 하나만 더 다뤄보도록 합시다. 요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시리즈는 여러분이 이제 다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잉? 삼각형의 개수였다면 이번엔 사각형의 개수야. 자, 이를테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이런 도형에서 만들어지는 사각형, 그죠? 이런 도형에서 만들 수 있는 뭐 직사각형의 개수를 세는 거는 뭐 아주 쉬운데 문제가 좀 바뀌어서 이렇게 나온대. 그죠? 자, 봐봐. 하나, 둘. 좀만 더 그려볼까? 자, 이게 잘렸어. 여기도 이렇게 잘렸어. 여기 이렇게 잘렸대. 그치?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는데 이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사각형의 전체 개수를 구해봐. 요런 거 하나 나오겠지, 요런 것들. 요렇게도 나오겠지, 요렇게도. 그치? 근데 요렇게는 만들어지지 않죠, 요렇게는. 이제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전체 개수를 한번 카운팅 해봐. 직사각형도 돼요? 어? 정사각형만 구하는 거 아니, 그냥 그러니까 직사각형을 이야기하는 거야, 직사각형. 직사각형 안에는 정사각형도 포함되겠죠. 너 왜 오늘 안경 안 썼어? 렌즈 꼈어요. 직사각형이 아니라 그냥 사각형 놓으세요. 직사각형.
꼭지점을 연결한 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직사각형을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어? 여러분 이런 사각형 말고 이런 거 말고 이 안에 실제로 그려져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카운팅하라고.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경우의 수에서 되게 중요한 그 핵심 사항이 잘 세는 건데 잘 세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기준을 잘 잡아주라 그랬지. 그치? 자, 한번 같이 세워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푸는 거야. 막 세도 되는데 막 세면은 우리가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리고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안에 생길 수 있는 사각형은 우선은 이런 구조죠. 가로선 두 개랑 세로선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이런 사각형을 카운팅해야 되는 거니까 기준을 이렇게 이쁜 구조가 아니잖아. 이게 좀 불규칙한 형태니까 기준을 잡을 텐데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각형에서는 내가 지금 현재 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요 위에 선 있지, 위에 선. 위에 가로선을 딱 고정을 시켜 놓았을 때 나머지 세로선 두 개를 선택하고 밑에 가로선을 결정을 해보자고. 자, 첫 번째 가로선을 위에 가로선을 얘로 선택됐을 때를 보자. 얘. 그러면 밑에 가로선은 얘나 얘 네 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보여? 그지? 그러면 4 컨비네이션 1이야. 그치? 대충 이렇게 선택되었다고 쳐봐. 근데 위에 가로선을 얘로 잡아두면은 이제 세로선의 개수가 3개로만 고정이 돼버리겠지. 그지? 그러잖아. 얘네들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 위에 가로선이 얘니까. 이 셋 중에 두 개니까, 그치? 32 나오겠지. 두 번째는, 이제는 위에 가로선이 얘로 선택이 되었을 때를 보자고. 그럼 밑에 가로선은 얘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죠? 31이 나오겠고. 얘가 위에 가로선이면은 밑에 가로선은 얘보다 무조건 더 길 테니까, 그치? 세로선의 개수는 요 짧은 가로선의 개수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죠. 둘, 셋, 넷,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위에 가로선을 얘로 선택해버린 거야. 그 밑에 가로선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이제 2C1이 되겠고. 그러면 세로선은 하나, 둘, 셋, 넷, 5, 6, 7개. 7C2로 제한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에 가로선이 얘가 되었다면 밑에 가로선은 당연히 하나니까 1C1이 나오겠고. 세로선은 8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면 되겠지. 다 센 거야 이게. 그치? 중복 없이 다 셌잖아. 이해되겠어? 빠짐없이 됐다고.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뭐 1번도 아니고. 그치? 얼마냐 이거? 4 곱하기 3 3 곱하기 10 2 곱하기 7, 6이니까 21인가? 8, 7, 56이니까 28 이렇게 나오나? 이거 얼마냐? 12개 30개 42개 28개 요거 70, 100, 112가 나오나? 그치?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돼? 자, 그러면 요걸 응용해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이번에는 아이씨 이쁘지가 않아. 그치? 이렇게 돼. 이렇게. 자, 여기서 그릴 수 있는 이 사각,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해봐. 이제 지웁니다, 여기는. 자, 여러분, 이거 일단은 방법은 다 알잖아. 계산을 했더니, 자, 이 녀석은 이제 전체 합을 계산했더니, 잘 봐봐. 얘를 선택하면은, 그치, 밑에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하나. 곱하기, 그치, 2C2가 되겠죠. 이 패턴이 줄어들 거라. 얘를 선택하면은, 그쵸, 밑에 4개 중에서 하나. 곱하기 3C2로 이렇게 늘어나겠죠. 3개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4C2가 되겠고, 2개 중에서 하나. 5C2가 되겠고, 1개 중에서 하나. 6C2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치?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하면 되는데, 야, 이거
시그마 기호를 쓰면 어떻게 되냐? 시그마 기호. 2C, 2, 3C, 2부터 시작될까? 그치? K는 2부터 어디까지냐? 6까지네. 그치? 2부터 6까지. 그러면 여기는 이제 KC2가 나오겠고,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얘랑 얘의 합은 얼마지, 항상? 7이니까 여기는 뭐겠어? 7-KC1 이렇게 나오겠지. 자, 요거를 조금만 풀어볼까? 7-K1을 한번 쭉 써보면은, 어떻게 써야 되지? 사실은 이거 한 방에 쓰면은 두 놈 더하면 7이니까, 이거 더하면 3이니까, 8C 4지, 8C4. 8C4가 답인데, 자, 요거를 결론을 그냥 쓰면은 여러분들이 도약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 자, 한번 써봅시다. 5C1이라는 놈은, 자, 요 놈을 다시 분해해 볼까? 5 곱하기 2C이지? 그럼 2C가 몇 개라는 거야? 응? 이렇게 나온 거죠. 걔랑 뭘 더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4 곱하기 3C이지. 그러면 3C는 하나 줄여주겠죠. 그 다음에 4C도 하나 줄어들어서, 그지? 그 다음에 뭐 5C2, 그 다음에 6C2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지? 여러분, 요 놈은 2C2는 사실 3C3과 같은 거죠? 1이니까. 그럼 요 놈은 3C3과 같은 거지. 요런 거 있지 않냐?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은 뭐로 변하냐? N 플러스 어허. 큰 놈 따라가 그랬잖아. 둘 다 같으면은 하나가 커지고 둘 중에 큰 수를 써야 된다고. 자, 그러면 얘랑 얘도 하면 얼마야? 4C3이야. 자, 요놈은 3C3이지. 그치? 3C3 요거 더하면 얼마지? 4C3 얘를 더하면 5C3이 되겠죠. 얘는 6C3이 되겠죠. 요놈 7C3이 되겠죠. 다시 또 3C3 얘 쭉 더하면 뭐가 되지? 8C4가 된다고. 이 답이 그래서 8C4야. 알겠어? 자, 근데 선생님이 요거 한 방에 8C4라는 거 어떻게 알죠? 매번 이렇게 나열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 그치? 사실은 요 내용은 우리 이런 거 아니냐? 1부터 8까지의 숫자 중에서 여러분 1부터 8까지 숫자 중에서 요 놈을 살짝 바꿔봅시다. 수식을 이렇게 봐봐. K를 3부터 7까지 써놓으면은 저기다가 2 집어넣으면은 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치? 8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야? 8 마이너스 K에 C1 곱하기 K 마이너스 1 C2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식은 바꾸니까. 그럼 우리 이런 거잖아. 여러분, 만약에 1부터 8까지의 숫자가 있어. 1부터 8까지 숫자 중에서 내가 4개의 수를 뽑았어. 4개. 이 중에서 가장 큰 수가 얘고 두 번째로 큰 수, 가장 작은 수. 그치? 무조건 4개의 수를 뽑으면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가장 큰 수 말고 두 번째로 큰 수 있잖아. 두 번째로 큰 수. 요 놈을 내가 AK라고 해보자. AK. 알겠어? 그러면 요 AK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부터 어디까지냐? 1부터 어디서부터? 3부터 가능하겠지. AK는 3부터 어디까지 나오지? 7이야. 그럼 예를 들면은 AK가 K인 경우를 이야기할 텐데, AK가 K인 경우. A3은 얼마야? A3이 나오는 경우. 8개 중에서 4개를 뽑았는데 세 번째로 큰 수,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큰 수가 3이 되는 경우는 마치 1, 2, 3, 4, 5, 6, 7, 8 중에서 얘가 되는 경우잖아. 그러면 작은 두 수는 이 중에서 뽑아야 되겠지. 작은 두 수지. 2C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큰 수, 얘보다 더 큰 수도 하나 선택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몇 개야? 요걸 거라고. 그죠? 저기 위에 있지. 맨 앞에. A4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두 번째 레큰 수가 4가 되는 경우는 하나, 둘, 셋 중에서 하나 뽑는 경우 2개.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하나 뽑는 경우죠. 저기 두 번째 식이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시그마 K는 3부터 7까지 AK를 다 더하면 이거 뭐냐? 이게 바로 8시사란 말이야. 그치? 이렇게 직관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 지금 따라오고 있어? 이해 안 되면 이거 안 해도 돼. 이해 안 해도 돼. 이제 이해되지? 그래서 답이 그냥 8시사였던 거야. 그러면 8시사를 선생님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잘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점이 있지. 그치? 8개의 점 중에서 4개를 골라보자. 대충.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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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골랐다고 쳐봐. 그게 8시사잖아. 그러면 이게 사각형이 결정된대. 자, 요 놈은 말이야. 요 놈과 요 놈이 결정되고, 이 위에 있고 밑에 있잖아. 위에 있는 놈은 선을 요렇게 연결을 해주고, 밑에 있는 놈들은 요렇게 연결해버리면 바로 요 사각형이 결정된 거야. 알겠어? 그래서 사각형이 카운팅이 되는 거라고. 정리해.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이제 개념 설명 다 했으니까 문제 풀자, 문제. 어? 2단원. 자, 2단원 문제 질문부터 받을까? 홍지, 너 숙제 다 했냐? 다 풀었어? 봐봐. 너 다 풀었어? 펴봐. 2단원. 줘봐. 뭐, 너 안 푼 거 같아? 연습장인데 푼 거야? 네, 틀린 것만 보세요. 진짜? 레벨 3도 풀었어? 오, 잘했습니다. 왜 안 풀었어? 풀지 말라. 너는 풀어. 너는 풀어. 응? 질문해봐, 질문. 레벨 1에 있습니까? 몇 번? 12번. 레벨 1에? 6번? 그리고 12번? 그리고 레벨 2에는? 레벨 2? 레벨 1 아니에요. 7. 야, 레벨 1에 몇 번 아니야? 10번. 아니, 레벨 1에서 몇 번이 아니라고? 12번 아니에요. 아니야? 어쩐지 이걸 왜 하나 한대. 그치? 레벨 2에서는? 레벨 1에 10번이요. 레벨 1에 10번? 이런 걸 왜 질문해? 좋아. 넘겨. 레벨 2에서는? 12번. 12번. 와, 또 몇 번? 15번? 10번? 네. 또 15번? 7번. 아, 15번이 아니야. 15번. 15번? 또 17번? 예.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는? 4번. 4번에 3. 4번에 3. 또 1등급 도전 문제에서는? 2번과 5번. 그리고 여러분, 우리 월요일이지? 월요일까지는 3단원 숙제를 해와야 돼요, 여러분. 월요일까지 3단원. 아니, 월요일에 3단원 숙제를 해오라고. 아니? 3단원에서는 1만? 2만? 레벨 1만 내니까 너무 적은 것 같지? 이렇게. 아니야, 레벨 1가 내줄 거야. 레벨 안 돼요. 아니, 미적은 아직 안 내줄 거야. 그 테스트 결과를 보고 나서 선택할 이거 거야. 몇 주 완성이에요? 레벨 1가
그 레벨 2의 서술형 문제 있지? 응? 그 레벨 1 플러스 레벨 2의 서술형 문제. 걔네들을 풀어와. 그 정도 해야 좀 문제 수가 좀 적당할 것 같아. 아, 이거 문제 선생님들 푼 지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육 번이네. 21페이지 6번. 정 12면체의 꼭지점의 개수가 20개, 모서리의 개수는 30개이다. 이때 정 12면체의 두 꼭지점을 연결하여 직선을 그었을 때 내부를 통과하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 내부를 통과하는 거? 안 되는 놈은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우선은 꼭지점이 20개니까 20C2가 전체 직선인데 그 중에서 내부를 통과해야 되는데 내부를 통과하지 않는 꼭지점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정 12면체는 모양이 오각형 구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요 한 점을 봤을 때 요런 오각형이 면이 몇 개가 만나고 있냐?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3개가 만나고 있죠. 3개. 그죠? 옆에도 사실 그림이 좀 그렇지만은 뭐 대충 뭐 요렇게 생겼어. 혹시 그쪽도 마찬가지죠. 아, 이거 못 그리겠다. 이거 봐봐. 봤더니 그치? 여기 요렇게 또 생겼나 봐. 그치? 하나 그치? 요렇게 있겠지. 요런 꼭지점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의 꼭지점에 대해서 요렇게 해버리면은 내부를 관통하는 직선은 아니잖아. 요렇게도 아니지. 요렇게도 아니고 아닌 게 몇 개야? 하나의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나오나? 그치? 하나의 꼭지점에서 9개. 걔는 빼야 되겠지? 잠깐만. 20C2에서 얘를 10개 빼면 돼요. 이 몇 개? 맞아? 이게 10개야? 여기서 아니요, 9개인데. 9개인데 잠깐만. 빼면 되잖아. 9개를 빼고 그냥 모서리 개수 빼면 되는 거 30개. 모서리가 아니고 대각선도 빼야지. 이런 대각선도 빼야 된단 말이야. 위에 한 면하고 아래 한 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 전체 꼭지점에서 2개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서 빼야 될 놈을 보자고. 하나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몇 개가 나오지? 9개였냐? 아니 잠깐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지. 9개. 그지? 하나의 꼭지점에 대해서 9개인데 이런 꼭지점이 몇 개였지? 20개잖아. 20개. 그지? 그런데 이렇게 연결돼 버리면은 이 꼭지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카운팅이 된 거잖아. 지금 현재. 곱하기 2분의 1을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겠죠.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이거 얼마냐? 20 곱하기 29니까 190이냐? 얘는 얼마야? 90이야? 답은 100 나오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정다면체는 종류가 몇 개지? 5개밖에 없어. 정다면체는 5개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뭐 정사면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사면체, 정6면체, 정8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왜 5개밖에 없는지도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 알아? 응? 왜 5개밖에 없냐면은 생각을 해보자. 이게 입체란 말이야. 정사면체 같은 경우 이런 거잖아. 이렇게 되는데 하나의 꼭지점에서 그치? 면이 3개가 만나고 있죠. 저 뒤쪽에도. 그죠? 그러면은 하나의 꼭지점, 이게 입체인데 말이야. 요놈의 전개도를 펼쳐놓으면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전개도 펼쳐놓으면 이런 거잖아. 그치?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A구, B구, C구, D였다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점 A를 기준으로 그치?
B랑 C가 나오겠고, 그죠? C랑 D도 나오겠고, 그죠? D랑 또다시 B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그지? 그래서 요 놈이 180도가 됐는데 요 놈을 전개도로 펼쳤는데 입체 상태에서, 그지? 전개도를 펼친 상태에서 여기 360도를 완성시켜버리면 이 더 이상 전개도가 안 되겠지. 다시 말해서 360도보다 작은 각일 때 오므려서, 그치? 완성시킬 수 입체를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냐?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정다면체에서 만나는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혹시 이 면의 개수들을 한번 펼쳤을 때를 생각해 볼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치? 만나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만나는 요 면이 종류가 삼각형일 때를 보자고. 삼각형. 그러면 항상 정다면체니까 이거 정삼각형일 거 아니야. 그럼 요 하나의 각이 몇 도야? 60도지, 그지? 그럼 60도 곱하기 몇 개가 만들 수 있냐고. 우선은 2개로는 입체를 못 만드는 거니까 3개 가능하죠. 60 곱하기 4도 가능하죠. 60 곱하기 5도 가능하겠지. 60 곱하기 6은 안 되죠. 60 곱하기 6은 360도가 돼서 전개도가 완벽한 하나의 원 구조가 돼버렸잖아. 그러면 그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빨이 빠져 있을 때, 이빨이 빠져 여기를 잘라내서 요 놈과 요 놈을 붙였을 때 입체 구조가 돼버린단 말이야. 여기가 다 채워져 있는 이런 구조라면 더 이상 밑으로 줄여서 입체를 못 만들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360도보다 항상 작아야 되거든. 하나의 꼭지점에서 만나는 전개도상에서의 각도가. 그러면 삼각형일 때는 요런 놈, 요런 놈, 요런 놈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사각형 구조였다면 봐봐. 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니까 하나의 각이 90도죠. 3개부터가 입체가 가능하니까 3개 나오겠지. 4개는 안 되지. 사각형일 때는 3개만 나온다고. 그러면 오각형일 때 한 각이 얼마야? 108도잖아. 얘도 곱하기 3만 가능하겠죠. 육각형일 때 한 각이 얼마야? 120도지. 입체는 3붙은데 이미 360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육각형보다 큰 상, 육각형 이상에서는 더 이상 다각형이 안 나온단 말이야. 몇 개야 이거? 5개. 요렇게 된 놈이 도형이 뭐냐? 정사면체야. 요 놈은 정팔면체고. 그러니까 삼각형이 4개가 맞물려서 입체를 만든 놈이야. 요 놈이 정20면체라고. 요게 정6면체, 정12면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5개가 나온다고. 요거 이해되죠?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거를 막 외우는 건 아닌데, 이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머릿속에 인식을 하는데, 여기서 꼭지점과, 그치? 그러니까 먼저 면의 개수, 그치? 지울게.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겠어. 그치? 정사면체는 이름 속에, 그치? 4개, 6개, 8개, 12개, 20개죠. 그래서 면의 모양을 보자. 모양. 요 놈은 삼각형이고, 이게 사각형이고, 삼각형이고, 그죠? 요 놈은 오각형이죠. 요 놈이 삼각형이 된다고. 그죠? 그럼 꼭지점의 개수를 한번 카운팅 할 텐데, 꼭지점의 개수는 이렇게 보는 거야. 우선은 이런 면이 4개잖아. 얘는 그냥 사면체는 그냥 바로 카운팅을 할 수 있는데, 한 면당 꼭지점이 몇 개가 나오지? 3개가 나온다고. 그치? 3개가 나오는데, 이 사면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꼭지점에서, 그치? 3개의 면이 이렇게 인접해 있잖아. 3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꼭지점을 하나의 면당 이 꼭지점은 3분의 1씩 나눠 갖는 구조가 되겠죠. 이해되겠어? 3분의 1씩이니까 요 놈이 요 면에 대해 3분의 1, 얘도 3분의 1, 얘도 3분의 1이니까 사실상 요 면 하나의 꼭지점이 하나씩 있는 거죠. 이해되겠냐? 그러면은 꼭지점의 개수는 얼마야? 전체 면의 개수 4고 곱하기 1이니까, 그치? 4개가 나오는 거라고. 이해되겠어? 자, 여기 봐봐. 그러니까 정육면체도 보면은 하나의 꼭지점에서 면이 3종류가 겹치고 있잖아. 그러면 요 꼭지점 하나가 요 면에 대해서, 요 면에 대해서, 요 면에 대해서 각각 3분의 1씩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요 놈도 3분의 1 주고, 여기도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이니까 하나의 면에는 꼭지점이 3분의 4개가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 3분의 4개 곱하기 면의 개수가 얼마야? 6개잖아. 그래서 꼭지점은 8개가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 정팔면체는 모양이, 그치? 저쪽도 이렇게 있는 구조잖아.
그럼 하나의 꼭지점이 이쪽 면 4개의 면에 공유되고 있으니까 이 꼭지점 하나가 이 면에 기여하고 있는 기여도는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 곱하기, 그치? 하나의 면에서 꼭지점이 몇 개지? 아, 이거 잘못됐네? 이거 맞잖아. 이거 맞는데, 그치? 요놈은 4분의 1이고, 그게 몇 개야? 3개가 들어가 있잖아. 곱하기 3인데, 그런 면이 몇 개지? 8개가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6개로 나오겠죠. 이해되겠어? 요 꼭지점은, 여기는 3개가 인접해 있지, 3개. 요 놈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치? 3분의 1짜리가 5개 있고, 그런 면이 몇 개다? 12개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20개가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 요 놈이 5개의, 그치? 면이랑 공유되어 있으니까 5분의 1인데, 그런 놈이 꼭지점이 3개니까, 그리고 그런 놈이 20개의 면이 있으니까, 그죠? 이 4인가? 12개가 나오겠다. 모서리도 그런 식으로 카운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모서리는 항상 면 2개가 만나는 사이니까 오히려 더 쉽지. 그죠? 자, 요 놈은, 요런 모서리가, 그치? 항상 2개니까, 요 놈은, 요 모서리 하나는 요 면에 대해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인데, 이게 4면체니까 곱하기 4잖아. 그럼 6개의 모서리가 나오겠지. 이해돼? 자, 여기서도, 그치? 요 놈은 모서리 하나가 2분의 1이고, 그쵸? 여기서는 그런 게 몇 개? 4개. 그리고 면의 개수는 6개. 그러니까 12개가 나오나? 그치? 여기서는 모서리 여전히 2분의 1이고 3개고 8개의 면이니까 12개가 나오겠다. 그치? 2분의 1이고 5개고 12개 30개가 나오겠네. 그죠? 2분의 1 곱하기 얼마지? 3 곱하기 20 30개 나오나? 이렇게 정의되겠죠. 다 카운팅 할 수 있지. 이거 외우는 건 아니겠지. 물론 외워도 좋고 나는 외우진 않을 것 같아. 다만 이 면들의 개수랑 면들의 모양 그리고 그 하나의 꼭지점에서 만나고 있는 면의 구조만 우리가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둔다면 아주 손쉽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어? 여기서 오일러가 찾아낸 식이 뭐냐? V-E 플러스 F는 얼마지? V가 꼭지점의 개수가 몇 개야? 사각형에서는 사면체에서는 4개고 모서리는 6개고 면의 개수는 4개지. 2가 나오겠네. 다 이렇게 되나? 30면, 20면체 보자. 20면체. 꼭지점이 몇 개지? 12개고 모서리는 몇 개야? 30개고 면의 개수는 20이야? 그럼 이거 2가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이런 다면체 구중에서 V-E 플러스 F의 구조는 항상 2를 만들겠죠. 이걸 누가 찾아냈지? 오일러. 그러니까 베프라고 읽는데 선생님은 V-E 플러스 F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데 이렇게 생긴 단일 패곡면 같은 경우는 항상 2를 만듭니다. 도넛 모양이지, 도넛 모양. 도넛 모양의 구조에서 요 값이 1인가 그래. 또 달라. 알겠냐? 또 다른 입체 구조에서 요 값이 또 달라질 거라고. 오일러가 정리해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10번을 봅시다. 그림같이 1부터 10까지 수가 적힌 10개의 공과 상자 4개가 있어. 4개의 상자 중 3개의 크기와 모양은 같고 나머지 한 상자는 다른 상자보다 크기가 커. 10개의 공을 4개의 상자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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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로 나누어 담으려고 할 때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공의 개수는 다르네. 공은 다 다르고 이제 상자 3개는 같고 하나는 다르잖아. 이게 뭐지? 그러면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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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를 나눠. 그러니까 먼저 나눠봐. 나누는 방법은 뭐지? 10C 3, 7C 3, 4C 3, 1C 1 곱하기 얼마야? 3팩 나눴어. 그러면 1, 2, 3이 이렇게 있겠고, 그치? 4, 5, 6이 있겠고, 7, 8, 9가 있고, 그치? 10 이렇게 있는데 얘는 반드시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 4개의 그룹 자체가 다 다른 놈들이지. 근데 상자가 그치? A 상자, A 상자, A 상자, B 이런 구조잖아. 요거 큰 놈, 작은 놈은 얘 구분이 안 가죠.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개들 중에서 어떤 놈을 여기다 집어넣을지만 선택하면 나머지는 여기에 다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곱하기 뭐야? 사실이 나오겠지. 그죠? 넘겨서 자, 10번인가? 24페이지 10번. 그림과 같이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일렬로 된 빈 주차장에 서로 다른 4대의 차가 들어왔다. 뭐야? 차를 주차할 때는 반드시 주차 공간에 맞게 주차한다고 할 때 4대의 차들이 이웃하지 않도록 주차 공간에 주차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4대의 차들이 주차 공간에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볼까?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여러분 생각해보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10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3개의 자연수를 떠올려봐. 서로 다른 3개의 자연수. 크기 순서대로 한번 써보자. 그치?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3개의 자연수가 어느 두 수도 연속된 자연수가 아니더래. 예를 들면 1, 3, 5 같은 경우 되겠죠. 1, 4, 5는 안 되지. 4랑 5가 연속되어 있으니까. 그치? 이처럼 어느 두 수도 연속되지 않도록 1, 4, 5나 1, 4, 7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방법의 개수가 몇 가지겠냐? 그거 한번 카운팅 해봐. 지금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3개의 숫자를 골랐더니 이 세 수 중에서 어느 두 수도 연속된 자연수가 아니도록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겠어? 그걸 한번 해봐. 얼른.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이런 식으로. 저 첫 번째 나올 때 6개. 규칙성을 이용해서 셌네. 이것도 한 방법이지, 그치? 그건 괜찮다. 만약 숫자가 만약 1부터 20이었으면 그거 어떻게 쓸 거야? 자, 보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낸 그 문제 유형의 핵심은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 뒤에 한 3단원인가 4단원쯤에 중복조합을 배우겠죠. 거기서 또 다시 다루게 될 내용이긴 한데 여기 잠깐 문제가 나왔어. 그치? 근데 여러분들 머리가 좋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다라는 게 수학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의 머리는 컴퓨터보다 더 좋잖아, 사실은.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었잖아. 아니야? 그치? 머릿속에 여러분 그 영화 아이언맨을 보면은 그 아이언맨이 다루고 있는 그 자비스라는 컴퓨터 되게 부럽지 않냐?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그치? 겁나 비싸겠지? 그 자비스는 어떤 일을 하죠? 허공에 그치? 레이저로 홀로그램을 띄우죠. 잡아봐, 여러분.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3개를 골랐더니 이 세 수가 어느 두 수도 연속하지 않아야 돼. 그럼 머릿속에 잘 봐봐.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백지 카드 10장을 딱 꺼내. 여기 딱 세웠어. 보이지? 보이냐? 10장의 카드가 딱 서 있잖아. 그치? 그 중에서 3개를 골랐어. 어차피 똑같은 카드니까 3개 골랐어. 그럼 7장의 카드를 쭉 나열했죠. 그 다음에 3개의 카드에다 얘네들 선택 카드니까 얘네들이 검정색을 칠해버렸어. 그치?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선택된 카드니까 이 7장의 카드 사이사이가 몇 군데냐? 바깥까지 포함해서 8자리가 나오지. 그 8자리 중에서 3자리를 골라서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어, 얘네들. 끝났어. 자, 봐봐. 허공에 백지 카드가 7개가 이렇게 떠 있었잖아. 그죠? 그럼 얘네들 사이사이가 몇 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오겠죠. 그리고 내가 색칠한 카드 3개가 있었지. 걔네들을 선택한 3자리, 만약에 요 자리랑 요 자리랑 요 자리 선택했다고 쳐보자. 얘네들 여기다 보내주는 거야. 이렇게 보내줘. 그러면은 이런 일이 생기죠. 여기에 이제 파란색 카드가 하나 있는 거고, 그치? 여기도 파란색 카드가 있는 거고, 여기도 파란색 카드가 있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파란색 카드를 선택한 거야. 이제 그리고 나서 앞에서부터 번호를 써줘. 요 놈은 1이고, 2고, 3이고, 4고, 5고, 6이고, 7이고, 8이고, 9고, 10. 여러분이 선택한 숫자는 뭐냐? 2, 5, 7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답은 8C3이 되겠죠.
56까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조금 방법을 좀 바꿔봅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요놈은 조합을 이용했는데 우리 중복 조합을 선택해보자고. 여전히 10개의 카드가 있었어. 백지 카드. 그 다음에 3개를 먼저 선택해서 얘네들을 색칠을 했어. 파란색으로. 나열했어. 그리고 8개, 이제 7장의 카드가 있었잖아. 백지 카드. 백지 카드 중에서 얘네들은 서로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도 적어도 하나 백지 카드가 하나는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씩은 꽂아 넣었어. 이제 백지 카드가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지. 5개를 몽땅 여기다 다 집어넣어도 되죠. 5개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죠. 여기나 여기 같은 상황이잖아. 둘 다 구분이 안 가니까 여기도 집어넣어도 되지. 이쪽이나 이쪽에다 집어넣어도 돼.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야? 4군데에서 중복해서 5번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야? 4H5 이거이기도 하지. 요 계산은 얼마야? 8C5니까 8C3과 같죠. 똑같은 값이 될 거라고. 요렇게 해석해도 되지. 그리고 나서 앞에서부터 1부터 10까지 써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거를 이해했다면 이제 10번을 한번 해석해보자. 10번은 일단은 4개의 자동차가 서로 다르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의 숫자를 골랐는데 이게 연속된 숫자가 아니어야 된대. 그러면은 요 방법을 쓰면은 그치? 우선은 4개를 보니까 6개가 쭉 나열돼. 그치? 6개. 사이사이가 7개니까 그치? 7C4가 되겠죠. 집어넣었지. 그치? 집어넣었으니까 요건데 그리고 집어넣은 4개의 숫자가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야 얘네들. 그치? 근데 여기 자동차가 다 다르잖아. 그치? A 자동차, B 자동차, C 자동차, D 자동차 어떤 게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골라야 되겠죠. 여기서 곱하기 4팩이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겠어? 정리되냐? 계산하면 얼마 이거? 765에 그치? 3이 곱하기 4팩이야? 그치? 예. 뭐야 이거? 이게 7피사냐 그냥 7피사? 7, 6, 5, 4 이거야? 6, 7에 42 곱하기 20이야? 840이 답이냐? 답이 4번이 되겠네. 이해되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좀 더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이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저기 우리 중복조합할 때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합시다. 그냥 지금 할까 한 김에? 시간 없잖아. 관련 문제는 다 풀어. 12시 반에 끝나지. 뭐야? 20분 남은 거야? 꼭 12시 반에 끝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 어? 우리 좀 늦게 시작했죠. 뭐? 본수업이 그렇게 중요해? 응? 본수업 살짝 제껴도 돼. 조금. 늦게 안 끝나는 건데 3시 이후에는 안 끝나는 건데. 뭐래? 결혼식 가셔야 되잖아요. 나 오늘 결혼식 5시 반이야. 여기서 4시 반에 가도 돼. 여기 서초야. 엎어지면 코달 때야. 서초 그렇게 안 가까워요. 서초? 겁나 많이 마시겠지. 그치? 가면 또 모처럼 친구 만나서 술 한잔 마시겠지. 그치? 당구도 치고. 그치? 야, 12번 문제는, 아이, 진짜 이게 짜증나는 문제야. 그치? 12번. 12번을 좀 효과적으로 푼 학생 있나, 혹시? 야, 근데 12번에선 답을 이런 식으로 써놨다는 게,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겁나게 큰 수니까, 그치? 식으로만 써놨지. 사실 이런 문제가 어렵지 않냐? 어떻게 썼더니 답은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값과 같아야 되는 거지. 반드시 이 방식으로 풀으라는 거죠. 여기 보기 방법이 21번은 20 곱하기 3팩 곱하기 6팩 이런 식으로만 반드시 풀려야 된다는 뜻이잖아. 이런 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반드시 그 모범 답안에서 제시하는 그 풀이로 풀으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된장. 근데 12번은 선생님 볼 때는 좀 그다지 꼭 좋은 문제 같지는 않은 것 같아. 사실 다소 노가다가 있겠죠. 그치? A, B, C, D, E, F, G, H, I 중에서 일렬로 나열하는데 임의의 자음이 반드시 다른 자음과 이웃해야 돼. 자음 표시해보자. 얘 자음이고 얘도 자음이고 얘도 자음이고 얘도 자음이고 얘도 자음이고 H 자음이냐?
그러겠지, 그치? 6개의 자음이 있네. 얘네들이 어느 두 개도 항상 이웃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홀로 떨어져 있는 놈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전체가 다시 써보는 거야, 그치? B, C, D, E, G, H가 있겠고, 그치? 모음은 A, E, I가 있잖아, 그치? A, E, I? A, E, I를 얘네들 사이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요거 1년 후 나이라는 건 방금 몇 가지냐? 6팩이지. 요것도 나이라는 방법은 3팩이지. 근데 얘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거지, 그치? 그러면 우선은 6팩 중에서 B, C, D, E, G, H가 있으면 넣을 수 있는 자리가, 그치? 여기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 7번 자리인데 1번 자리는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팩이라는 것은 이 7개의 자리 중에서 3개를 고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7C3, 7개 자리에서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세 자리들이 있겠지. 그치? 빼기, 그치? X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X를 찾아보자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자리들을 보는 거야. 예를 들면 1, 2, 3을 선택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1, 2는 안 되지. 1, 2. 여기랑 여기 하면 B는 홀로 존재해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1, 2가 나왔을 때 몇 개가 있어? 1, 2일 때, 아이, 그치? 때는 하나, 둘, 셋, 넷, 5개냐? 5개인데, 이게 5개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선택되면 되는 거야? 이웃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아니, 이렇게 선택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1부터 7까지의 숫자 중에서 3개를 고르는데 어느 3개도 숫자와 숫자 사이의 간격이 최소 얼마 있어야 되죠? 최소 2 차이가 나야 되지. 최소 2 차이가 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723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 놈을 바로 계산을 해보자. 1부터 7까지 숫자 중에서 3개를 고르는데 어느 세 수도 간격이 최소 2 이상 나야 된대. 그러면은 우리 백지 카드를 봐봐. 백지 카드 7개가 있었어. 이미 선택을 해서 그치? 숫자를 이렇게 뿌려놨어. 최소 2 이상 차이가 나는 거. 여기에 기본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랑 요놈 1차인데 요거 2차이가 나올 거냐. 그러면 5개를 사니까 2개가 더 남았지. 2개. 2개 흰색 카드는 여기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 집어넣어도 되죠. 그치? 몇 가지지? 하나, 둘, 셋, 넷, 4H2 이렇게 나오나? 이거 얼마야? 8, 6, 5C2야? 이거 얼마지? 10이지. 이상한데? 가능한 경우가 이거라는 거야 그러면? (1, 2, 3) 1, 3, 5 근데 1에만 3개 올릴 수도 있고 그렇지. 천재인데? 아, 이거 헷갈리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겠네. 역시 1에만 3개가 몰릴 수도 있잖아. 그것도 가능하잖아. 하나에 3개가 몰려있을 때 우선은 모두가 떨어져 있을 때 A, E, I가 모두가 떨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10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2개가 몰려있고 하나가 떨어져 있을 때는 이 중에서 그치? 우리가 2종류를 고르는 거네. 만약에 3개가 모두 몰려있는 경우는 몇 개야? 7개고 그치? 2개가 몰려있는 경우도 있겠죠. 2개가. 그러면 AE가 몰려있거나 AI가 몰려있거나 EI가 몰려있는 경우니까 이때도 3가지가 나오겠고 곱하기 요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은
이것도 그치 얘랑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두 개니까 아유 그치 여기 하나 써놓고 하나 둘 세 개 지금 세 개니까 네 개의 숫자가 남았는데 그치 3H4가 나오나? 이거 얼마야? 7 6C4야? 6C2야? 너무 많은데? 3H에 가요. 아, 15 곱하기 45 너무 크잖아. 이 방법으로도 될 것 같은데 해설에서는 어떻게 풀었지? 다 유형별로 정리했지. 이 자음 6개가 그치? 6개가 통으로 뭉쳐있는 경우 5개 한 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지. 4개 2개로 떨어져 있는 경우 뭐 2개 4개로 떨어져 있는 경우 3개 3개로 떨어져 있는 경우 그지? 둘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다 나눴어 경우의 수로. 그랬더니 26가지가 나오더래. 그리고 나서 모음들 배치하고 자음들 배치해 준 거죠. 아 좀 노가다인데 자, 요 방법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모범답안 풀이 말고 실제로 자음 뿌려놓고 그치 모음들을 뿌리는데 요 중복조합의 방법을 써서 한번 계산하는 거 요거는 좀 시간이 지금 걸릴 테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2번은 다시 생각하기. 자 넘겨서 15번도 질문이냐 이거? 15번 질문하면 안 되는데. 그림같이 평행한 6개의 직선들과 이들 간은 평행하지 않은 6개의 평행한 직선들이 있는데 이 직선들로 둘러싸인 평행사변의 색칠한 부분을 하나만 포함하는 평행사변의 개수. 그러면 하나만 포함하는 거니까 우리 이런 거 아니겠어? 그 집합에서 말이야 하나만 포함한다. 즉 A만 있거나 B만 있는 건 여기나 여기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NA 더하기 NB 빼기 2 곱하기 NA 교 B 이걸 해야 되겠죠. 그치? 요거 1이면은 여기 3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있네. 그치? 어디야? 여기인가? 여기인가? 그치? 얘를 포함하는 집단을 A, 얘를 포함하는 집단을 B라고 해봅시다. 자, 우선 NA를 보면은 NA는 얘를 포함하는 거니까 우선은 세로선은 이 둘 중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치? 세로선이 좌측 세로선. 근데 우측 세로선은 하나, 둘, 셋, 4개. 그치? 가로선은 위에 가로선은 하나, 둘, 셋, 4개. 밑에는 하나, 2개.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돼? 어? 요 놈을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요런 놈 되잖아. 요런 놈. 그치? 요런 놈은 우선 위에 가로선은 얘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니까 2선 중에서 하나 선택돼야 되겠지. 그치? 근데 밑에 가로선은 어떻게 되겠어? 요 놈이 되니까. 그치? 요거고. 마찬가지 세로선도 그치? 요 놈을 포함하는 거니까 왼쪽 세로선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될 거 아니야. 오른쪽 세로선도 4개 중에 하나고 그치? 요 놈이 되겠죠. 요 놈이 요렇다고. 요 놈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가로선이 하나, 2개. 그치? 요 놈은 2 곱하기. 여기서는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서는 하나. 그치? 이렇게 나오겠죠. 자, A랑 B를 모두 포함하는 선은, 그치? 이렇게랑, 그치? 이렇게를 벗어나야 돼.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그치? 왼쪽 선은 2개. 그러면 2가 나오겠고, 그치? 오른쪽 선은 하나. 위에 가로선은 하나, 2개. 그치? 밑에 가로선은 2개. 요놈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해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야?
64. 이거는 얼마야? 40. 이거는 얼마지? 8, 16 이렇게 나오나? 104 빼기 16이니까 얼마야? 88이야? 이거 8이지 그냥 8. 미안합니다. 얼마야? 96이 나오겠지. 정의돼? 이 주원이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이해돼? 8이에요. 이거 계산하니까 8이잖아. 야, 어디 나왔겠냐? 맞는 것 같아요. 어? 선생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왜 잘못됐지? 아니면 일일이 세어보던가. 얘만 포함하는 놈을 세고 얘만 포함하는 놈을 센다면 돼도 되잖아. 이게 왜 틀렸는지 모르겠네? 응? 이렇게 푸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얼마야? 104 빼기 16이니까 답은 88이지? 요 방법이 맞다면 일일이 세어봐. 얘만 포함하는 사각형은 우선 위에서는 이거 참. 답제에서 한 번만 뺐어요. 뭐? 답제에서 한 번만 뺐어요. 답지에서 88이 맞는 거 아니야? 예. 그런가 봐요. 88로 답지를 고쳐. 야, 이거 일일이 세긴 좀 불편하겠는데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두 개. 4 곱하기 2에다가 이쪽을 포함했을 때, 그치? 곱하기 2에다가 여기를 포함하면 안 되겠죠? 하나, 둘, 셋.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세는 거는 좀 경우의 수가 좀 되게 많아질 것 같은데? 88로 답을 정정합니다. 다음. 근데 여러분들 답지는 안 보지? 답지도 좀 봐. 선생님 답지 보는 걸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17번을 봅시다. 17번. 12번은 우리가 좀 더 다시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 2층 건물인 어느 고시원에는 1인실 방이 각각 각 층에 4개씩 있는데 각 층의 방에는 1월부터 4, 5실까지 번호가 붙어 있다. 6명의 고시생에게 다음 규칙에 방을 배정하려고 할 때 방을 배정하는 방법을 수고하시오. 각 층에서 앞번호의 방을 비워놓고 뒷번호의 방을 배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1번 방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2번 방 그리고 3번을 건너뛰고 4번에다 집어넣지는 않는다는 거죠. 앞에서부터 차례로 순차적으로 채운대. 그리고 각 층의 방을 모두 채울 필요까지는 없어. 그치? 각 층에는 방이 4개까지 있어. 6명의 고시원에게 고시생들 6명이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 방을 배정하는 방법 몇 가지냐라고 했는데 우선은 A 방법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층과 2층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1층에 그치? 1층, 2층이라면 그치? 인원수인데 여기서 4명, 2명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죠? 여기서 3명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명, 3명은 똑같겠지 그치? 2명, 4명 이렇게 집어넣어서 배치를 하는 방법이 있잖아. 우선 요 방법을 보자고. 요 방법. 우선은 전체 6명을 어떻게? 6명 중에서 4명 뽑고 그치? 2명 중에서 2명 뽑았어. 그러면 4명 그룹이 있고 2명 그룹이 있잖아. 4명 그룹은 자동으로 어디다 집어넣냐? 1층에다 집어넣겠죠. 그 서로 다른 4명을 1층에 1, 2, 3, 4에 집어넣는 방법 몇 가지? 4팩. 그 2명을 집어넣는 거 2팩이 나오겠죠. 2명이 2층에, 그러니까 2층에는 그치 1번 방, 2번 방인데 누가 1번 방이고 누가 2번 방을 선택하는 방법이니까 요런 거 있겠고 얘도 똑같은 놈이죠. 요 놈도 곱하기 2가 되겠고 그치?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네. 6명 중에서 3명 오르고 나머지 3명 중에서 3명에서 곱하기 2팩을 해야 나눠놨어 그룹을. 그치? 그랬더니 고시생 1번과 2번과 3번이 있겠고 그치? 4번과 5번과 6번이 있는데 야 니들 1층 갈래 2층 갈래 선택하는 방법이 2팩이지. 얘네가 1층이고 얘가 2층이래. 얘가 1층에 배치하는 방법 얼마? 3팩이고 저 밑에도 3팩 이렇게 나오겠지. 2개 더 하면 되겠지. 2개 이해되겠어?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고시생들 보고 이러는 거야. 고시생들 보고 야 고시생 니들 일렬로 서 그랬어. 고시생 일렬로 세웠어. 그러니까 일렬로 서는 방법 몇 가지야? 6팩이야. 그치? 그
그러면 예를 들면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 6번 학생 있대. 그런 다음에 앞에서부터, 그치? 그러니까 줄 서는 방법이야. 줄 서는 방법이 6팩이지. 앞에서부터, 그치? 1층을 채우고 2층을 채우겠대. 근데 1층에 4자리가 있고, 방이 4개 있고, 2층도 4개의 방이 있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선을 잘라버리면 얘가 1층에 1번 방, 2번 방이 들어가는 거야. 얘가 2층에 1번, 2번, 3번, 4번 들어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내가 선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1층에 1번, 2번, 3번이 들어가고 얘는 2층에 1번, 2번, 3번이 들어가는 거야. 마찬가지 이렇게 자를 수도 있죠. 1층에 1, 2, 3, 4, 2층에 1, 2번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겠어? 선을 자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지? 3가지. 이게 답이 되겠지. 값이 같지 않아? 답이 얼마야 근데? 답 얼마 답? 2160. 2160은 야 2160, 216이 뭐라 그랬어? 6의 몇 승? 6의 3승이라 했잖아. 그러면 6의 3승 곱하기 10이네. 자 요거 봐봐. 6팩이니까 6, 5, 4, 3, 2, 1이고 곱하기 3이죠. 6 하나 있지. 6 2개 있지. 여기 요놈은 2 곱하기 2니까 6 3개 있지. 그 다음에 10이네. 그치? 아 이거 되겠네. 자, 이 방법이 좀 더 편하긴 하겠죠. 근데 분할 분배 방법도 우리가 한번 익혀두긴 해야 될 거야. 에? 넘겨서 자 4번 4번 이거 아까 했어. 4번 이지 않냐? 근데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이거는 나중에 조합 그 2항 정리에서도 다시 한번 또 정리할 내용이긴 한데 30분 넘었네. 4번 일단 하자.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택할 때 4개의 수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가 K인 경우를 AK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A4는 두 번째로 큰 수가 4가 되는 경우네. 그럼 4보다 작은 수는 1, 2, 3 셋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4보다 큰 수 어딨어? 16개 중에서 그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A4는 48인데 A4가 되는 경우는 그쵸? 우리가 만약에 A, B, C, D 그러니까 요 경우가 4가 되는 경우잖아. 전체 숫자는 1부터 20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그죠? 4개를 골랐더니 그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가 그치? K인 경우를 우린 AK라고 했단 말이야. AK. A4는 두 번째로 큰 수가 4인 경우니까 A랑 B는 1, 2, 3 중에서 2개가 선택되겠죠. 그지? 우리는 전체 4개를 선택하는 경우 중에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얼마야? 32가 되겠고 요 놈은 4보다 큰 수 16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되겠죠. 그지? 요 계산일 때 얼마야? 48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A4는 48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4번이죠. 여러분들 그지? 1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A5는 어떻게 돼? A5는 그치? 두 번째로 큰 수가 5가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1, 2, 3, 4 중에서 2개가 A랑 B를 선택할 거 아니야? 얼마? 4C2가 되겠고, 그치? 얘를 뺀 15개 주 중에서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되겠지. 이게 A5라고. 계산하면 얼마? 6 곱하기 15니까 이거 90 나오나? 90? 그치? X 곱하기 A7은 Y 곱하기 A14가 되는 서로서인 두 자연수 X, Y 돼서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A7이 얼마야 이거? 요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죠 이거? 안 하겠다. 3번이 중요한 거 3번.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3번에서는 17 곱하기 19에 시그마 n은 3부터 19까지 an 이렇게 물어봤죠. 여러분 an이라는 것은 뭐야? 그러면 두 번째로 큰 수가 n인 경우지. 그러면 쭉 나열될 텐데 그치? 여기 n이라는 숫자가 딱 나왔어. 두 번째로 큰 수. 그치? 그럼 여기 두 개의 숫자가 더 있고 여기 하나의 숫자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치? 그럼 여기에 있는 숫자는 몇 개지? 일단은 종류는 n-1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치? n-1 컨비네이션 2가 되겠고 여기 몇 개의 숫자가 있지요? 20-n개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되겠지. 20-nc 요거지. 요게 an이라고. 그러면 요 n이 되는 경우는 n이 가능한 숫자는 어디서부터냐? 3부터 어디까지? 19까지 가능하겠죠. 지금 요거 아니냐 요거?
모든 경우를 다 나열한 거지. 그지?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20개의 숫자 중에서 그냥 랜덤하게 4개를 딱 뽑는 순간 그 중에서는 가장 큰 숫자 다음 두 번째 큰 숫자가 항상 있지. 그지? 4개를 뽑으면 4개를 뽑았을 때 그 두 번째로 큰 숫자가 3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심지어 19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20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경우. 3이 되는 경우를 다 모았을 때가 A3이야. 그치? 4가 되는 경우도 여러 개가 있겠지. 다 모아놓은 경우가 A4라고. 그죠? 19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 쭉. 두 번째로 큰 수가 19가 되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가장 큰 놈은 20이 뽑히겠고, 그치? 밑에 두 수는, 그치? 1부터 18 중에서 2개를 뽑을 거 아니야. 그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놈을 다 모아놓은 게 A19라고. 그런 모든 경우를 다 더했대, 얘는. 그치? 그럼 전체 경우지, 이게. 전체 경우는 그냥 20개에서 4개 뽑으면 항상 모든 경우가 다 나오겠지. 이게 뭐야, 그래서 답은. 이게 20C4라고. 이해되겠어? 직관으로 이해돼? 수식으로 설명해 줄게. 일단은 20C4니까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17, 19, 1이고, 그죠? 20, 19, 18, 17에, 그죠? 4, 3, 2, 1이야? 이런 된장, 그치? 19 나오겠고, 그치? 요거 죽이면은 3 나오냐? 5 나오는 거야? 답은 15 나오나? 그치?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고. 아까도 수식으로도 설명했는데, 저 직관으로 이해돼? 오, 천재야, 역시. 문영이. 아까 AN이 뭐라 그랬냐? 그치? 여기서 2개, 여기서 하나잖아. 여기 몇 개의 숫자죠? n-1개. 여기는 20-n개니까 n-1c 2고 20-nc 1이지. 요거를 다 더하면 그 결과 얼마라고? 20c 4가 되더래. 요 두 놈을 더해버리면 얼마야? 뭐가? 19인데 그거보다 하나 더 크고, 그치? 요 두 놈을 더한 것보다 하나 더 큰 상황이 돼버렸대. 그치? 그렇게 기억을 하자고. 자, 그럼 수식 정리는 직관으로는 그렇게 이해되는데 이걸 나열해보면은 말이야. 3 집어넣으면 얼마냐? 17, 그치? C1이니까 얘는 무조건 그냥 17이니까 17 곱하기 3 집어넣으면 2C2. 16 곱하기 3C3이죠. 16 곱하기 3C3. 3C2, 그치? 15 곱하기 4C2죠. 쭉 가서 어디까지 나와? 19 집어넣으면 18C2까지 나오겠죠. 18C 1 곱하기 18C2까지 나오나?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2C2, 2C2, 2C2 이렇게 쓰자. 2C2. 2C. 이게 몇 개라고? 17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 다음에 3C2는 하나 적겠죠. 3C2, 3C2, 3C2 쭉 내려가서 3C2. 그 다음에 여기서는 4C2, 4C2 쭉 내려가서 4C2고 맨 끝에 뭐가 있어? 18C2까지 나오겠죠. 자, 요 놈은 2C2는 1이니까 요 놈은 3C3으로 바꿀 수 있죠. 요 놈은 3C3이지. 3C3과 3C2 더하면 얼마야? 4C3이지, 4C3. 그치? 요 놈은 3C3, 3C2 더하면 얼마야? 4C3이니까 더하면 얼마야? 이거는 5C3이 되겠죠. 이해돼? 그럼 얘는 6C3이 되겠고, 그치? 쭉 내려가서 얘는 얼마야? 19C3이지. 또다시 요걸 다 더하는 거야, 요거를. 요 놈은 다시 더하면 얼마지? 4C4랑 같은 거잖아. 4C4랑 4C3 더하면 얼마지? 5C4지. 5C4랑 5C3 더하면 얼마야? 6C4지. 얘는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다? 20C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지. 레벨 3는 아직 안 푼 학생들이 있으니까 여기 두 문제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아니 한번 풀어보라고 했더니 안 풀어. 그치? 레벨 3 안 푼 학생들은 마저 풀어와.
그래서 숙제는 레벨 3랑 그 다음 3단원의 레벨 1과 레벨 2의 서술형 있지? 거기까지가 숙제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